문상원 씨는 2023년 5월 발목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진료를 마친 뒤 치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카운터에 있던 간호사에게 불만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항의만 하다가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XX 빨리 안 해주냐, 돈 벌기 싫냐, 이 X세들아와 같은 욕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이 소란스러워지자 병원 측은 진료 진행에 지장이 생겼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고 상원 씨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병원 CCTV와 간호사의 진술서를 토대로 형사 입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원 씨는 자신의 언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신속하게 의료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상원 씨가 있던 장소는 진료실이 아닌 일반 대기 공간이었고 간호사 역시 환자에게 처치나 진료를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단순 안내와 응대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특정 환자의 진료가 중단되거나 취소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상원 씨의 언행이 부적절하고 무례했을 수는 있어도 의료행위 자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가 가능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방해는 정당한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병원 기록을 분석해 진료 흐름이 완전히 중단되었는지, 의료진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았고 그 결과 실질적인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원 씨는 변호인과 동행해 사건 당시의 감정 상태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의료진과의 거리, 현장의 분위기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준비된 진술서를 통해 고의적으로 진료나 병원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9월 수사기관은 진료 방해의 고의나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고 상원 씨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은 흔히 무면허 의료행위나 불법 시술을 떠올리지만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2조 의료법상 진료방해는 폭행뿐 아니라 고성, 욕설 등 의료인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짚은 뒤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